계속해서 사례 1번과 2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고조정 대손사유하고 결산조정 대손사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고조정 대손사유, 그 다음에 결산조정 대손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그 해의 세법은 무조건 송근산이, 이거는 기업회계의 선택, 그러니까 기업회계의 시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그해 무조건 송금산이, 여기는 기업회계가 선택. 그래서 이거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례 풀어보면 되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정확히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모르면 틀려요. 이거 모르면 정말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건 무조건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사례 1번 좀 풀어보죠. 사례 1번. 7기 중 거래처 A에 대한 매출채권 100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각하지 않고 있다가 8기 중 대손 처리했다, 즉 제각했다를 가정하고요. 특히나 이런 대손충당금, 대손금 문제 풀 때 또 무조건 기업회계와 세법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 강조하지만,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기업회계와 세법이 머릿속에서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 수험생들은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재무회계야, 세법이야,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말 하니까 짜증나죠? 아니, 당해보셔야 알아요.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접근해야 쉽게 풀리지, 안 그러면 엄청 많이 틀리고 엄청 당합니다. 자, 지금 매출채권 A가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 하다가 7기에 소멸시효는 아예 완성돼 버렸어요.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업회계에서는 사장님 마음이겠지. 사장님이 그 채권을 끝까지 받겠다라는 만약에 의지가 있거나 노력을 하고 있으면 안 떨 것이고, 아니면 사장님이 에이 모르겠다, 나도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면 그 채권을 떨 것이고, 지금 이 7기에 떠냐 안 떠냐가 충당금 잡는다는 소리예요, 채권을 제각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충당금 잡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채권을 제각한다는 소리예요. 즉 대손 제각행위, 대손금행위, 대손 처리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7기에 제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답을 하지 마시고 딱 팔짱을 끼고 계세요. 저 인간이 지금 기업회계를 얘기하나 세법을 얘기하나? 기업회계는 마음이라니까요. 기업회계는 경영진의 의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포기할까 말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그 기에 무조건 떨었어야죠. 자, 가운데 세로의 단기 7기의 회계처리 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떨었나요, 안 떨었나요? 안 떨었죠? 아직은 아깝다 이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은 그 해에 무조건 떨라면서요. 그래서 대변의 매출채권 100을 없애고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을 잡습니다. 내가 또 하나 물어보자. 왜 차변의 대손상각비예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없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고민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손행위라니까요. 우리는 대변의 채권을 없애면 차변에 그냥 비용 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오히려 못 받게 생긴 채권이 있으면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없애버리셔야 돼요. 제각을 해야 그나마 차변의 대손금 비용이 인정되니까. 그러면 답을 보시면, 세무조정 보시면 송금산입에 매출채권 100에 마이너스 5를 해놓죠. 왜냐하면 이유를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 강제조정 사항이니까 그 해에 기업회계야, 떨었던 말았던 세법은 무조건 없애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8기, 내년이 왔어요. 차기가 왔는데 이제 경영진도, 즉 회사도 이 회사는 정말 망가졌다, 나는 더 이상 못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제서야 대변의 매출채권 100을 없애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을 잡습니다. 자, 세법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 일을 이미 다 언제 하고 왔으니까요. 전기하고 왔으니까 올해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왜 작년에 했던 걸 이제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는 반대 조정으로 송금불산이 매출채권 100에 유보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보시면 세법에서는 이미 전기에 송금이었기 때문에 단기에는 또다시 할 일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사례 2번 보세요. 사례 2번은 7기 6월 16일에 거래처 A가 부도 발생했습니다. 매출채권 10,000원입니다. 자, 부도 발생은
신고주정 대손사유인가요? 결산주정 대손사유인가요? 결산주정 대손사유죠? 그러니까 제가 사유를 하나씩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중요한 사유를 외우라고 그랬죠. 근데 부도 발생 몇 개월이 경과돼야 돼요? 6개월이 경과돼야죠. 6월 16일부터 6개월 경과하려면 12월 16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이후에나. 근데 얘는 보시면 지금 연말이 12월 31일이니까 6개월 경과했나요? 근데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각하지 않고 있다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각하지 않는 회사가 많을까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재무회계 기업회계에서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자기 손으로 대변에 없애면서 소위 제각하는 행위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고 자존심 상한 일이고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일이니까 원래 기업회계에서는 함부로 제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통설입니다. 통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함부로 제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부도 발생 6개월이 경과한 결산주정 대손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제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8기에 다음 기회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떨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기업회계와 세법을 이분법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보면 7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겠네요. 기업회계도 아껴놓고 있지, 세법도 아직은 기업회계 시기에 따라서 선택을 가능하니까 세법도 아직 무슨 사유가 아니지, 신고주정 사유가 아니지.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이유를 보시면 기말 현재 부도 발생 6개월 경과는 결산조정 사유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가 제각 시기, 내년에 제각한다면 그때까지 세법은 제각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이 좀 더 있어요. 자, 근데 8기가 되니까 더 이상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10,000원을 없애고 대손상각비도 역시나 10,000원을 잡습니다. 근데 어쩌죠? 이게 아무리 부도 발생 6개월 경과가 신고조정 결산사유가 아닌 신고조정 대손사유가 아닌 결산조정 대손사유라고 하더라도 이 사유는 반드시 얼마를 남겨놓기로 했어요. 반드시 1,000원을 남겨놓기로 했죠. 그래서 시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좀 틀렸네요. 세법은 매출채권을 9,000원만 없애고 대손생각비로 9,000원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시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8기가 기업회계가 선택했으니까 세법도 맞긴 하나 금액 1,000원이 잘못돼서 송금불산이 매출채권에 1,000원의 유보를 잡게 되죠. 이 1,000원만 남겨놓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답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산조정 사유이므로 기업회계의 제각시기 8기를 세법이 인정해 주는데 단 세법에서는 비만금액 1,000원을 남겨놓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3번 보시면 세법 관점에서의 부당상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좀 제 말을 믿어보시고요. 이 부당상계는 이 단어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암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당상계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대손금, 대손충당금 계산 문제에서 이거 없이 문제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지금부터 부당상계를 좀 암기합니다. 자, 정의부터 볼까요? 정의를 보시면 기업회계에서 당기의 상계, 제각을 이미 했으나 그러니까 기업회계는 없앴어요. 솔직히 이 자체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기업회계는 자기 채권을 함부로 포기한다 안 한다? 잘 안 합니다. 근데 수험 목적으로 기업회계에서 당기에 빨리 상각을 해버린 거예요. 못 받겠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요. 그랬으나 세법에서는 아직 대손사유 요건이 만족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는 떨었다 안 떨었다? 떨었는데 세법에서는 떨 수 있는 사유다 아니다? 아직 아닌 거예요. 몇 번을 강조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유를 암기하셔야 문제가 풀리겠군요. 대손사유가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으므로 즉 세법 관점에서 보기에 너무 일찍 상계한 거라 이거예요. 세법 관점에서. 이를 송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상은 세법상은 그 채권을 살리는 경우입니다. 왜 송금불산입 유보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기업회계는 그 채권 없앴다 안 없앴다? 없앴는데 세법상은 없애야 한다 살려놔야 한다. 아직 살려놔야 하니까 송금불산입 유보겠죠. 맞는 말이죠. 듣고 보니까 송금불산입 유보로 세법상은 그 채권을 살려놓는 경우예요. 자, 동그라미 이건 효과를 보시면 우리 공식 외우셨죠? 설정 대상 채권 곱하기 1%나 대손 실적률이에요. 설정 대상 채권 곱하기 1%나 대손 실적률인데 설정 대상 채권은 기업회계 채권입니까? 세법 채권입니까? 세법 채권입니다. 세법상 이 채권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시요. 세법상 이 채권은 살아있냐고요? 죽었냐고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회계만 너무 신나게 없애버렸지 세법은 아직 이 사유가 만족되지 못했으면 살려놓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효과에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침
부당상계 금액을 편의상 A라고 하면요. A라고 하면 이거 처음 나오는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잔액에는 그만큼 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직 없앤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A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공식이 대손실적률인데 대손실적률 공식이 어떻게 되죠? 전기말 세법상 채권분의 당기 대손금입니다. 그럼 분자의 당기 대손금에서 이 금액도 빠져야죠. 왜냐하면 분자에 올라오는 당기 대손금도 결국은 기업회계 숫자가 와야 하니까요. 세법 숫자가 와야 하니까요. 당연히 이 공식에 있는 모든 숫자는 세법 숫자가 와야 하니까 기업회계 당기 대손금에서 이만큼 대손 인정이 안 되는 금액을 빼주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유, 저는 그래도 수강생의 절반은 이해할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실력이 정 그렇다면 제가 사례를 풀어드립니다. 이 사례 보시면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사례 보시면 당기 대손 충당금의 증감은 T계정과 같고, 자, T계정 좀 봅시다. T계정 전기말 넘어온 대손 충당금 얼마입니까? 170이죠. 그 중에 당기에 얼마나 제각, 대손, 상계 감소시켰습니까? 다 같은 말이죠. 대손, 제각, 상계, 감소 다 같은 말인데 120원의 채권을 없앴어요. 그리고 기말에 얼마가 필요하대요. 기말에 다시 추정해 보니까 또 180원이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당기에 추가로 얼마를 설정했죠? 당기에 추가로 130원을 설정한 케이스입니다. 어려우세요? T계정도 못 읽으면 안 돼요. 이건 회계 원리니까. 자, 전기에 170 넘어왔다가 당기에 채권을 제각하거나 상계로 120 없앴고 기말에 180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추가 설정은 얼마 한다? 130을 합니다. 자, 우리 미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미니 문제. 내용 읽어보면 당기 대손 충당금 증감은 T계정과 같고 전기말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은 1,000원이고요. 일단 공식부터 써보자. 공식 쓰면 기업회계 채권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설정 제외채권, 특보부활 기억해요? 설정 제외채권까지 해서 모수를 확정시키시고 여기에 곱하기 맥시멈 나 혼자 외우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은 뭐지? 같이 지금 외우고 있는 거죠? 맥시멈 세법상 전기말 세법상 채권분의 여기에 세법상 당기 대손금입니다. 맞죠? 자, 전기말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1,000원이래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죠. 전기말까지 1,000원이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당기 대손 감소 대손 충당금 상기 내역 얼마에 얼마? 자, 빨리 불러보세요. 여기 분자에 얼마 써야 하냐고요. 빨리 T계정에서 찾아보세요. T계정에서 빨리 찾아보시라고요. T계정에서. 여기 분자에 얼마 올려야 돼요? 120 올려야죠.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T계정을 이해해 보시라고요. 당기에 제각한 채권이 120원이라고요. 자, 근데 당기 감소 대손 충당금의 상계 내역 중 100원은 대손 요건을 구비도 못한 채권을 기업회계가 빨리 없앴다고요. 자, 대손 요건은 뭔데요? 여기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도 못한 채권을 기업회계가 빨리 없애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현실에서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는 경영진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채권을 빨리빨리 제 손으로 포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자존심 상한 일이고 자기 재산권을 자기가 스스로 침해하는 일이어서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요건을 만족도 못했는데 기업회계가 너무 일찍 없앴대요. 이거 제가 보기에 100% 거짓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야, 너 올해 네가 없앤 채권이 얼마야? T계정을 보니까 120이죠? 그 중에 세법에서 인정 안 되는 게 얼마야? 100원은 세법에서 인정도 안 되는데 대손을 빨리 없애버린 거예요. 즉, 이 채권은 세법 관점에서 보기에 살려놔야 돼요? 죽여야 돼요? 세법 관점에서 보기에 살려놔야 하냐고요? 죽여야 하냐고요? 이 채권은 살려놓으셔야 한다고요. 이렇게 유보로. 이 금액이 바로 아까 그 A 금액인 거예요. A 금액.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요. 선생님, 그럼 이걸 알면 문제가 다 풀립니까? 아니죠. 이거 알면 문제의 한 50-60%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이 또 있어서 다 풀리진 않습니다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쳐보고 풀어보고 회계사 공부해보니까 예전부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부당상계라고 좀 제발 외우시라니까요. 제발 좀 외우세요. 이거를 부당상계라고 부릅니다. 누구 관점에서 부당하게 상계한 거죠? 세법 관점에서 보면 기업회계가 너무 쉽게 일찍 부당하게 상계한 거예요. 너무 쉽고 일찍이란 뜻은 뭐다? 이 사유를 만족하지도 못했는데 빨리 없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암기하셔야 한다? 이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셔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줄 단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은 2,000이래요. 요게 2,000입니다. 요게 2,00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에 100을 해주고 특보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특보부활은 문제에 없나 봅니다. 특보부활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1.2% 나오는군요. 맞죠? 1,000원분의 20원이 아니네, 2% 나오네. 죄송합니다. 1,000원분의 20원이니까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 나오냐면 2,100원 나오니까 2,100원의 2%는 결론적으로 42원입니다. 이게 지금 고작 뭐를 구한 거죠? 한도 구한 거니까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1 설정, 그 다음에 2 이게 한도, 3 세무조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설정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은 뭐를 써야 한다? 기말금액을 써야 하니까 기말금액이 180원 나오고 180원과 42원을 비교하니까 올해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대손충당금 138의 유보가 나옵니다. 풀 수 있겠어요? 이건 완전 미니 문제고요. 이게 이제 1차 회계사 세무사 1차 수업 목적의 문제는 이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와 난이도가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미니 문제입니다. 문제의 일부만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절대 문제 못 풀어요.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부당상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밑에 클릭마크를 보시면 대손 관련 세무조정의 요약이라고 해서 자, 제가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대손 관련 사항을 다 요약해놨는데 양가로 1번 전기 관련이라고 해서 반가로 1번 전기 말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넘어오면 무조건 반대조정 송금산입 대손 충당금 100에 유보해주기로 했죠. 기억하죠? 무조건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은 전기 부당상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전기에 부당상계 금액이 A 금액이 있었던 거예요. 100원이. 그러니까 전기에 기업회계가 100을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없앴죠. 세법 보기에는 없앴어야 돼요? 살려놨어야 돼요? 살려놨어야죠. 그러니까 전기에 뭐를 했겠습니까? 전기에 뭐를 했겠어요? 전기에 송금불산입 100에 유보를 했었겠죠. 이해하시죠? 아니 왜 이 문제는 이해하고 요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풀었던 사례를 1년 전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전에 송금불산입에 우리가 송금불산입에 100의 유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단기 중에 대손사유를 뒤늦게 충족한 거예요. 단기 중에 대손사유를 뒤늦게 충족을 한 겁니다.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거나 해서 이 대손사유를 뒤늦게 충족하면 전기에는 부인됐는데 단기에는 세법상 그 송금이 인정돼야 합니까? 부인돼야 합니까? 인정돼야 하니까 송금산입에 마치 반대조정하듯이 매출채권 100에 마이너스 유보를 하셔야죠.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부당상계도 겨우 이해활동 말동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전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채권이 단기에 마침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대손사유를 충족했다라고 문제를 주면 당연히 우리가 착착착 알아서 송금산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놓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전기 대손 처리액을 단기에 회수하고 대손 충당금의 증가 또는 기타 수익으로 처리했으면 이거는 이따가 126페이지에서 배우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동그라미 1번 전기 대손이었으면 단기 세무조정 없고 전기 대손 불인정이었던 손불된 것이면 단기 익불이죠. 이거 대충 뭔 소리인지는 알죠? 이따가 126에서 다시 배우는데 전기 송금의 환입은 단기 뭐죠? 입금이고요. 전기 손불의 환입은 단기 뭐죠? 익불인 거는 우리 3장에서부터가 배워왔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126에서 후수를 드리고요. 양가로 1번은 단기 관련인데요. 첫 번째 반가로 1번 단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당연히 손불. 아까 요거잖아요. 단기말 기업회계는 그 기말금액 180, 한도는 40이니까 손불 138 하는 거 있죠. 이건 다 아실 거고. 반가로 2번 요게 그거구만. 단기 부당상계한 금액이 있으면 손불 100의 유보. 아까 여기서 있었죠. 이거 100. 이 100.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단기 대손 처리 중 대손 불능사유. 아까 세 가지 특보부활은 여기에 빠지는 것이고요. 특보부활은 여기에 빠지는 것이고 특보하고 왜 부가세 미수금이라고 그 세 가지는 아예 채권 자체를 세법에서 떨지도 못하게 한다면서 제가 왜 유령 채권이라는 등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손불 100의 기사고요. 기타 사예출이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단기말 기말 채권 관련 검토. 단기말 기말 채권 관련 검토라고 해서 기업회계가 제각하지 않고 남긴 채권 중에서
이 신고 조정, 강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충족한 채권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스스로 뭐를 해준다? 송금산입 100의 마이너스 6을 해주고요. 향후 기업회계가 대손 처리를 뒤늦게 하면 손불로 반대 조정해준다. 이거는 앞장에 있던 사례 1번을 의미하는 거네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스마트 세법을 만들 때 참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혼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랑 공부하시고 최대한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듣자마자 바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객세까지 풀어보면 아마 1회독은 얼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2회독, 3회독 하시면서 자기화하고 체화를 하시는 게 문제니까. 자, 이 마지막에 있는 반가로 4번 단기말 기말채권 관련 검토는 앞 페이지에 있는 사례 1번하고 겹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125페이지에 클릭마크를 보시면 대손 문제의 3단계 접근법이라고 해서 1단계는 전기말 유보에 대한 조정입니다. 2단계는 단계 중 대손금 관련 조정이고요. 3단계는 단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조정입니다. 자, 1단계부터 봅니다. 양가로 1번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이건 쉽잖아요. 항상 있는데요. 문제에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언제나 송금산입 100의 마이너스 15 반대 조정. 2번에 보시면 전기 부당상계, 즉 단기의 부당상계가 아니라 전기에 이렇게 부당하게 상계한 금액에 있어서 전기에 이미 뭐를 맞고 왔다? 전기에 이미 뭐를 맞고 왔다? 전기에 손불을 맞고 왔다. 전기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전기말 현재 소멸시효 미완성을 전기 기업회계가 제각했으면 만약에 단기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송금산입을 다시 하라는 소리고요. 이거 앞장 밑에 하단에서 배웠죠. 동그라미 2번 전기말 현재 부도 발생한 지 6개월이 미경과됐어요. 즉 예를 들어서 전기 2014년 10월 정도에 부도가 발생했으면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2월, 3월 올해 3월이나 4월에 6개월이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에 너무 빨리 제각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보시면 단기에는 자동으로 6개월이 경과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기 2014년 10월에 부도 발생했는데 6개월이 경과돼야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전기말 전기말 결산하면서 너무 빨리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전기 손불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에는 아직 6개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세법상은 그 채권을 살려야 하니까요, 죽여야 하니까요. 살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손불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게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 한 4월쯤 되면 자동으로 6개월이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부도 발생한 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그러면 단기에 송금산입 매출채권 100에 마이너스 6으로 반대 조정을 해주십니다. 뭐 뒤에 다 문제도 몇 개 풀어보겠지만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꽃표시 보시면 1과 2는 단기 대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 대손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 대손금이므로 단기말 대손 실적률의 분자에 더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보시면 양가로 1번 단기 기업회계가 제각한 채권 중에서 첫 번째 세법상 대손사유 요건을 불충족하면 이걸 바로 부당상계라고 불러요. 세법 관점에서 부당이 상계한 거. 손불 매출채권 100에 유보해 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대손 불륜 채권 3가지 아까 있었죠. 걔네들은 대손, 제각행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므로 손불에 대여금 100에 기타 사유출 하시면 되고요. 1과 2는 단기 대손금이 아니므로 이 분자에서 더합니까? 차감합니까? 얘처럼 차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차감하신다는 거. 그러면 양가로 2번 단기 기업회계가 제각하지 않고 남아놓고 있는 채권 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 박스의 양가로 1번은 현실에서 잘 없고요. 먼저 기업회계가 제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물론 수업 목적으로는 양가로 1번이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양가로 2번 아마 10중 8구 기업회계에서는 이거일 거예요. 단기의 기업회계가 아까워서 제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아직 제각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근데 동그라미 1번 세무상 신고중 사유가 딱 올해 달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무조건 제각해야죠. 송금산이 매출채권에 100에 마이너스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세무상 결산주정 사유입니다. 이거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임의 대손사유라고 했는데 이게 충족되면 아직은 세무주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업회계도 세법도 없애지 않은 게 아직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꽃표시해 보시면 동그라미 1은 단기 대손금이므로 단기말 대손 설정률의 분자에 더해 주셔서 이 단기 대손금을 올려줘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단계 보시면
로마자 1번에 기말금액하고 비교하는 거지 설정금액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2번 보시면 세법상 한도라고 해서 세법상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자액 곱하기 전기말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자액분의 단기 대손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비교해서 손불의 베개 유보를 해주는 제도인 거죠. 자, 우리 챕터 10.4로 넘어가시면 기타 대손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래독 지금 당장일 때는 굳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래독일 때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괜찮은데 물론 강의는 해드려요. 강의는 해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이제 여기까지 잠깐 끊은 다음에 제가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1차 수준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도 문제는 풀린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객세의 8번 문제, 8번 문제를 좀 보세요. 8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대손충당금 관한 자료이다. 10기 사업연도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하는 CTA 2011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제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한번 여기다 작성해 볼게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요거 한번 작성해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리고 1. 뭐랑 비교해라? 뭐랑? 기말금액하고 비교해라. 기말금액. 2번. 한도 계산해라. 한도는 기업회계 채권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하고 그 다음에 뭐를 빼라? 여기서 설정 제외 채권, 설정 제외 채권은 특, 보, 부, 할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맥시멈으로 가는데 1%하고 대손실적률인데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구한다? 전기말 세법상 채권분의 단기 역시나 세법상 대손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공식은 외워요. 그쵸? 이 정도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을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잘 풀어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업회계 얘기인지 세법 얘기인지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기억하셔야 문제가 풀려요. 한번 풀어볼까요? 잘 보세요.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 A의 대손 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10기 사업연도의 세무상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10기 대손 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보자마자 일단은 기말금액부터. 기말금액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죠? 어려워요? 이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700만 원. 그리고 빨리 여기 분자에 단기 대손금 얼마예요? 단기 대손금. 단기 업생 금액이 얼마냐고요? 200만 원이죠? 하지만 이 200만 원은 기업회계 숫자다, 세법 숫자다. 기업회계 숫자니까 시작에 불과해요. 여기서 이것저것 조정해 줄 게 있어요. 자, 단기 상계액 중 50만 원은 9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이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여기다가 제가 9기를 해드릴게요. 9기. 자, 여기는 9기예요. 9기. 여기는 9기입니다. 9기에도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이거는 전기 거라고요. 전기 거. 우리가 전기 거 한번 추정해 봅시다. 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전기에 50만 원이 9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었어요. 근데 기업회계가 9기에 없앴어요. 알고 보니 10기에 없앴어요. 10기에 없앴죠? 그러니까 기업회계가 이게 아까웠던 거예요. 아까워서 9기에는 가지고 있다가 10기에서야 없었어요. 그러면 9기에 전기에 얘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신고주정 사유입니까? 결산주정 사유입니까? 무슨 사유죠? 신고주정 사유죠. 신고주정 사유는 그 기에 무조건 뭐를 했었어야 돼요? 송금산입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소멸시효 완성된 소멸시효 매출채권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데 그냥 소멸시효라고 쓸게요.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을 얼마? 50만원이요? 50만원을 이렇게 구기에 무조건 마이너스 수입으로 없앴어야 합니다. 자, 이거 이해 안 돼요? 동영상 돌리지 마세요. 동영상 돌리지 말고 그냥 스톱시키고 이해될 때까지 리와인드 하세요. 이게 지금 진도 빼는 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진도 빼지 마시고요. 이해될 때까지 리와인드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는 지금 식기 문제인데 전기에 구기에 보니까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이 있었대요. 자,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주정 대손사유냐고요? 결산주정 대손사유냐고요? 이거 신고주정 대손사유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기업회계가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세법은 구기에 무조건 없앴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무조건 없앴어야 하는 거죠? 근데 기업회계가 이걸 단기에야 없앴대요. 50만원을. 이거는 전기에 없앴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전기 걸 추정해 보니까 전기에 이미 세법은 송금산입으로 매출채권 소멸시효 50만원의 마이너스 수입으로 없앴지 않았을까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는 거죠?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기는요. 모든 시험 문제에서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법한 걸로 가정하고 문제 푸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빠르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은 식기인데 전기 구기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50만원이 있었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주정이냐고요? 결산주정이냐고요? 신고주정이죠? 그 해에 무조건 없앴어야죠. 기업회계는 없앴대요? 안 없앴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해 없앴다는 걸 보니까 전기에는 기업회계가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안 없애고 채권을 살려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50만원의 마이너스 수입으로 없앴던 걸로 가정을 하거나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올해 야 이걸 왜 올해 없애고 있어 이 바보야 라고 해서 여기로 반대 조정으로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된 이 매출채권을 단기에 50만원의 유보로 반대 조정을 해줍니다. 이해 안 돼요? 아니 기업회계가 올해 없앴대요. 올해 어떻게 없앴냐? T계정 2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대잖아요. 이게 다시 T계정 보시면 단기 상계액이 200만원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야 바보야 이거 왜 없앴어? 이거 없애면 안 되지. 이거는 단기대손금이다 전기대손금이다? 우리 세법관점에서 보기에 단기대손금이다 전기대손금이다. 이건 전기대손금이야 전기대손금 해서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즉 세법상 진정한 단기대손금은 얼마죠? 아직까지는 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인 겁니다. 왜 제가 아직까지라고 하냐면 밑에 또 다른 단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의 송금산입 단기의 손불로 이렇게 세무조정 해줍니다. 양가로 2번. 다음은 구기, 즉 전기에 넘어온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래요. 즉 전기에 이러한 유보들이 넘어왔는데 동그라미 1번 매출채권 50만원의 마이너스 유보가 있네요. 진짜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바로 전기 송금산입에 마이너스 유보가 넘어왔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에 미수금인데 토지 매각 관련해서 대손금이 부인된 적이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였겠죠. 거꾸로. 기업회계에서는 전기의 후다닥 채권을 없앴는데 세법에서는 신고주정, 결산주정 대손사유가 만족이 안 됐다 보니까 이거를 손불로 세법에서는 자산을 살려놨다는 뜻이에요. 자, 어려우세요? 동그라미 2번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좀 쉽겠죠? 동그라미 1번은 세법에서는 없앴어야 하는데 기업회계가 안 없앴으니까 송금산입으로 마이너스 수입으로 세법에서 없애버린 거고 채권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입으로 채권 감수 처리해 준 거고. 동그라미 2번은 기업회계에서는 없애버렸어요. 빨리 제각을 해버렸는데 세법에서는 아직 신고주정, 결산주정 대손사유가 아니니까 유보로 자산을 살려놓은 거고. 1번하고 2번은 정확히 반대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기업회계와 세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 대손금 부인액 300만원은 10기말, 단기말까지도 아직 대손요건을 충족을 못했대요. 대손요건 충족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야 신고주정 대손사유, 결산주정 대손사유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무엇도 충족을 못했대요. 그러면 이 300만원은 세법상 살아있는 채권입니까? 올해 연말까지? 올해 연말에는 죽은 채권입니까? 올해 연말까지도 살아있어야 하는 채권인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이게 올해 연말까지도 유보로 살아있어야 하는 채권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동그라미 2번에 미수금 300만원의 대손금 부인액이 표 밑에 보시면 대손금 부인액 300만원은 10기 말까지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했으니까 채권에 그대로 살려놓으셔야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10기에 신고조정 대손 사유가 만족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죠? 송금 산입으로 여기다 써줘야 돼요. 신고조정 대손 사유는 그에 무조건 없앴어야 하니까 전기에 없앤 게 단기에 무슨 조정으로 사라집니까? 반대 조정으로 사라져야 하거든요. 문제는 출제자 마음대로 꼬아낼 수 있어요. 전기에 이렇게 재각 처리했는데 부인돼서 넘어온 유보금액이 단기 말에도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기 말에도 아직 대손 요건 만족 못할 수도 있고, 문제를 꼬아내면 단기에 대손 사유가 충족된 걸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송금 산입을 이렇게 해줬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직도 연말에 여전히 대손 요건을 충족 못했으니까 세법상은 이 채권이 살아있는 거다 주게 한다, 살아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구기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은 3,750만 원이랍니다. 3,750만 원. 자, 이것도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기말 채권이 기업회계가 3,750만 원이거든요. 기업회계가 3,750만 원인데 여기 세법상 채권이 와야 하니까 아까 표에 있는 것처럼 이 중에서 없애야 하는 채권이, 마이너스로 없애야 하는 채권이 50만 원이요. 플러스 유보로 살려야 하는 채권이 표에 의하면 300만 원이니까요. 이 문제는 분모에 있는 전기말 세법상 채권마저도 쉽지 않은 금액을 준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냐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얘는 15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4천만 원분의 150만 원이 되면 요 금액이 아마 3.75%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75%. 그리고 양가로 3번 다시 읽어보면 구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3,750만 원이며 10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설정 가능 채권, 재무상태표상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설정 가능 채권은 6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는 할인어음, 특보 부할에 할인어음이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요거는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6,300에서 200 빼니까 6,100만 원이죠. 결론적으로 6,100만 원 곱하기 3.75% 하니까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287500, 2287500, 228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700만 원에서 228만 7,500만 원 빼니까 로마자 3번은 올해도 어김없이 한도 초과해야 한도 미달이에요. 그냥 언제나 대부분은 한도 초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4712500의 유보가 나오겠네요. 됐죠? 자, 우리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절대 안 풀립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풀리니까 계속 연습해보고 반복해서 언젠가는 정복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 풀어보시고 이 문제에 준해서 다른 객관식 문제들도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계속해서 대손 충당금의 특별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